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서두에도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다음 주는 조금 약간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기본 베이스는 2200을 보고요. 위쪽으로는 매도, 밑에는 매수. 2200을 중심으로 2100포인트에는 살게 살 수 있는 기회고요. 그다음 위쪽으로는 좀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는 조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좀 더 편한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9월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올라옴의 진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0월 들어서 갑자기 한 100포인트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피로감이 좀 있다라는 것도 보고 외국인은 2200포인트 밑에는 좀 더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특히 3분기 실적들이 괜찮은 그 종목으로 우리가 포트를 짜야 4분기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자라는 것들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우리 스터디 상담, 최근엔 스피드 상담보다는 종목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 스터디 상담을 이어갈 거고 2부에서도 스터디 상담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023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호텔 신라요. 매수가 비중은요? 76,000원에 한 60%요. 많이 사셨네요. 옛날에 한번 받았었어요, 멘토님한테. 아, 그래요? 85,000원 되면 연락 주라 그랬는데 진짜 안 올라오고 네. 더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올라갈 것 그래서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진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호텔 신라는 어떤 영향을 많이 받냐면 이게 여행 숙박객들 이런 것들 특히 해외에서 관광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10월 달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이 10월 11일 다음 주부터는 무비자 쪽으로 여권만 가지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출입국 통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입국자 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행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고 이제 움직이는 관련주 하나가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를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는 조금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반기 우리가 7월부터 6만 원부터 찍고 7만 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좀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그대로 85,000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떨어졌었죠. 그래요? 예. 네, 6만 원대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샀어요. 잘하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4분기는 수익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네. 왜 그러면 조금 올라오는데 자꾸 저번에도 네. 77,800원까지 가다가 그냥 빠져버리고 하니까. 네, 아우, 기운이 막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남들 지금 시장 많이 빠졌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종목은. 7월부터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4분기는 그러면 1차 목표가는 85,000원 잡으면 그 다음엔 더 받아도 8만 원 1차 8만 원, 목표가? 85,000원에 8만 원. 1차를 8만 원 잡고요. 그다음에 8만 5천 원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12월까지 종목을 좀 끌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 출입국자들,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일본인들 한국을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리오프닝, 이 호텔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여행 관련주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의 피해주였잖아요, 그동안.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 자체가 이번에는 겨울 때 이 가을 겨울 때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걸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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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포스코 케미칼 네. 14만 5천 원에 20% 정도 했는데 지금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그때 18만 8,500원까지 갔는데 제가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 관점이냐 장기적인 관점이 두 가지로 가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 중에 2차 전지 중에서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이 매매를 지금 관점이 트레이딩을 할 거냐, 단기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냐, 이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네, 중장기적으로 가려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빠진다면. 빠지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팔아가지고 다시, 예, 팔아서 다시 잡을까 생각하는 아, 그게 중인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종목이 나쁘지 그러면- 않아요. 실적 베이스도 좋고 이제 주도주의 성격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서 이 꺾어지는 N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17만 원 정도의 저항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은 줬다 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꺾였잖아요. 최근에 5일선 꺾이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55일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깊었다고 보면 돼요. 가격을 누른 거예요. 짧은 시간에 가격을 눌렀거든요. 그럼 가격 조정 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장 수혜주 중인 것도 포스코 케미칼이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매집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트레이딩 관점이게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밀리잖아요. 어쨌든 그죠 종목들이 네네. 아무리 좋아도 그때 내가 밀리더라도 가져갈 거냐 하나 아니면 나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네, 죄송하지만 네. 그 분할 매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정이 들어오면 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14만 원, 14만 원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N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 중간값을 넘지 못하면 또 밀려요. 여기 중간이잖아요. 고점과 저점이 중간이잖아요. 근데 윗골이 나왔잖아요. 네네. 요거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와요. 이게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파동이 올라오고 떨어지고 이거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졌다 간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수익적이면 반 정도 팔고 있다 떨어지면 밑에서 받았다가 또 다시 올라오면 팔고 이런 트레이딩이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세니까. 죄송하죠. 그러면 17만 원 정도 매도하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또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가 밀렸잖아요. 더 밀릴 수 있어요, 얘는. 네네. 월요일에 좀 반 정도 팔고 화요일날 장 팔고 나머지는 좀 종목 현금을 갖고 있다가 밑에 내려오면서 하는 게 나아요. 아, 네. 화요일날 밀릴 수 있어요. 얘는 윗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중간 여기서 윗꼬리가 없었으면 이쪽을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탁 튀어 올라오거나 밀린다 그러면 반 정도 팔고 나머지 밑에다 잡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개굴, 반갑습니다. 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진짜 제가요. 오랜만에 하시네. 오랜만에 이게 팍팍 했네요. 예. 예, 예. 네. 제가요, 네. 경동나비는 네. 41,000원에 샀거든요. 아, 41,000원 밀렸네요, 조금. 네. 예. 계속 밀리고 있어요. 계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전체적인 네. 시장을 이렇게 보고 종목을 보는 게 낫거든요. 아, 전체적인 그래서 시장, 예, 전체적인 옛날에 시장, 예. 멘토님이 한 네. 한 달 전인가 이걸 정도 이걸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멘토님 말 듣고 기다리는 중인데 예. 아, 이거 다른 분 안 상담해 줬을 올라가요. 때? 예예예. 예. 이 가격은 정확히 얼마세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41,000원, 예, 비중은요? 30%. 30%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 경동남 여행 같은 경우는 언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겨울 때 움직여요. 아 그래요? 왜 겨울에 움직이니 보일러를 여름에 뗄 수 없잖아요. 맞아 그러네요. 보일러를 안 떼기 때문에 수요가 겨울에 일어나요. 이게 계절 테마예요, 네, 계절 테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여름에 덥잖아요. 예. 덜리면 에어컨 판매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예. 에어컨 관련주가 움직일 거고 겨울엔 춥잖아요. 그다음 호빵, 의료, 그다음에 이런 보일러 이런 데가 움직여요. 아 그러시구나. 네, 맞아요. 아유, 그래서 하여튼 전화 통화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냅두면 네. 올라가요. 네비 두 명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겨울 되면 이번에는 이 보일러 관련주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LPG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보일러 수료 이 교체 수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누른 거는 네. 이거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시장 예. 영향을 좀 받았어요. 시장이 쭉 빠졌을 때. 근데 아. 바닥 테스트라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 이게 겨울까지 갖고 있어요. 화요일 날은 더 빠질 거겠죠? 거의 얘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바닥 잡은 거라 얘는 다시 이렇게 네. 올라가는 확률이 많아요. 시장이 빠져도 덜 빠져요. 이 종목은. 먼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10월 달 들어서 종목들이 다른 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몇 개 올라갔잖아요. 10월 달에는. 예. 근데 얘는 10월 달부터 이렇게 빠졌죠. 이게 먼저 예.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날이 뭐 시장 미국이 밀리든 얘는 이쪽으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 때까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좀 많이 도움을 돼야 되는데 시장이 어렵다 아이, 보니 저도 도움이 틀 때가 많이 됐습니다. 있어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막 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정리하지 마세요.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감사합니다. 종목들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절 때마다 겨울과 실적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 없어요. 3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건강하시고. 35,000원이요? 45,000원이요. 45,000원. 아우,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꼭 들고 있어 봐요. 겨울 때까지. 알겠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한국화본이고요. 한국화본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12,050원, 네. 그리고 기준은 15%요. 그래요? 얼마 안 돼요. 매수가가. 산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이거를 몇 개월 동안 좀 지켜보다가 이번에 조정이 좀 왔길래, 좀 한번, LNG선 또 네. 보냉자재 쪽이 좀 좋다 그래갖고, 네네. 매수를 했는데 좀 네. 불안해가지고요. 네네. 이거 월요일날 좀 반드시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 네네. 이게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움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네네. 기자재 관련주도 움직였어요. 뭐 피팅 업체든지 보냉제든지 조선에 들어가는 부수 기자재 관련주들이 움직인 건 사실이에요. 실적 베이스도 네. 좋고 이게 먼저 반영됐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000원에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16,000원까지 네네. 꺾였잖아요. 이 종목은 네네. 좀 꺾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업황이 좋다고 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점이 되면 주가가 떨어져요. 이게 네. 피크아웃이 돼요. 그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55일선이라고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이족들을 네. 벌리고 있어요, 여기가. 그건 뭐냐면 밑으로 좀 더 빠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딱 네네. 반등 들어오면 팔고 잠깐 현금 네네. 보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파는 게 나아요, 이 정도.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매수가 딱 온다고 하면 팔고 일단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이 종목은 네네. 10,000원 선이에요. 10,000원 선이요? 네,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도 네. 만약에 쇼트지가 나온다면 이 종목은 10,000원도 깨질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꺾인 자리예요. 근데 예. 네, 어떤 거? 이 종목도 근데 조선 쪽에 속해 있는 건 네. 아닌가요? 조선 조선 쪽이 뭐 관련주에 하반기에 있었어요. 실적이 좋다 그래갖고. 그게 다 먼저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선반영이라고 그래요. 먼저 그러니까 반영? 예,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6개월 전 거를 먼저 반영해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실적이 좋아요, 업황이 좋아요. 그럼 주가가 먼저 반영돼 있어요. 이게 선반영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네. 모든 것을 먼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요. 그럼 그 전에 온 적이고 실적이 좋으면 떨어져요. 왜 그러면 그 내년엔 어떨까? 이걸 6개월 동안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떨어져요. 그게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성에서는 야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건 뭐냐면 선반영이 된 거야. 이게 먼저 안 좋은 거. 그래서 주가는 턴 어라운드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 늦어요. 이제 좋다고 네. 할 때는 피크아웃이야. 그 전에 좋다고 저 바닥에도 좋다고 막 얘기해줬다면 개인 투자자들 되게 수익을 많이 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인지 네. 좋다 그러잖아. 다 올라갔는데.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 보다가 네. 살 걸 하다가 이번에 그냥 들어간 이제 이게 건데. 사니까 내가 사니까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네. 좀 약간 트레이딩을 하면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거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왜 자꾸 좋다고 네네. 그러지? 고점에서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태조 2방원 만들어가지고 그 개인들한테 다 네네. 물량 넘기는 거예요. 그거 그 전에 좋다고 얘기하든가 바닥에서 좋다고 하면 개인들이 수익을 많이 낼 건데 이거 돌아보면 네. 다 그래요. 리포트 나오는 것들이 다 꼭대기에서 개인 사라 그러거든요.
네이버, 네. 카카오도 막 다 개인 위에서 있어요. 왜? 다 피크 아웃 때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개인들이 사거든요. 그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개인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월요일에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에스넥 에스텍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4,270원에 20%입니다.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유비 예. 공정이고 또 저기 예. 블랙 마스크 예. 제조하는 그 회사라고 해서 예. 좀 관심을 가졌어요. 아, 맞아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에요. 장비 쪽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죠, 제가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9월 달에 많이 말씀드린 게 반도체 소부장 쪽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종목은 예, 예.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제 업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게, 예, 예. 이게 주식은 뭐냐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똑같이 움직여요. 뭐 15년 예.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다음에 2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다만 주가의 높낮이만 있어요. 사람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이클을 잘 알면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반도체 소부장들은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을 예.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을 지금 사놓고 있으면 내년 정도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게 업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안 좋았던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예. 그냥 한 3만, 일단 3만 원까지 한번 보세요. 3만 원까지요? 예, 그때까지 그냥 쭉 끌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 올 때까지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예, 떨어지든 예. 뭐하든 그냥 갖고 가시다면 내년에는 예. 되게 좋은 다시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주도주 섹터로 자리매김이 내년에 보고 내년 상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살 때는 올해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놓고 예. 잠복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 경찰 분들이 범인을 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느 방법인지 아세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잠복해서 있잖아요. 범인이 잘 때 그쵸, 예. 들어가서 잡는 거예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식시장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 때 사서 잠복하고 있다가 힘이 다 빠질 때 우리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잠복. 예. 지금 잠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3만 원까지 가져가 보세요. 재고 좋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힘들더라도 그냥 이렇게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가져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 어느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저기 S프라셀이요. 네, 수소 차지 25,200원이에요. 네. 저기 있는데 어제 상위 같더라고요. 이제 저기인데 조금 이제 마이너스 다 됐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갖고요. 네, 그래요. 자, 이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예요. 5%예요? 예예. 아,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상한가도 들어올 수 있구나,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주식이라는 거 나중에 그래요. 장 끝나고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소차 뭐 그것 때문에 샀는데요. 예, 수수전 근데 이게 내려가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상위 쳐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저기를 할 줄 몰라 갖고요. 아,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시가에 이렇게 예. 화요일 날 아침에 딱 시가에 팔아버리세요. 아침에 팔아버려요? 예, 팔아요. 이런 거는 뭐 오래 갈 거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단기적으로 아, 올라온 그래요? 거라. 네, 예. 이런 종목들은 시가에 매도 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래요? 잠깐 제가 볼게요. 예. 이게 상한가라고 하잖아요. 상한가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위 필 때. 상한가가 강상이 있고 약상이 있거든. 이건 약한 상이에요. 그러니까 강하진 아, 않아요. 그래요? 예, 이게 호가 잔량이 보이거든요. 잔량을 우리가 보는 건데 잔량이 네. 보면 뭐 높진 않아요. 여기 보면 잔량이 10만 주 정도뿐이 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센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물량은 네. 유통 물량에 비해서는 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런 종목들 거의 풀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가에 그냥 뚝 네. 떠오르면 그냥 매도해갖고 수익 챙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빵 그래요? 하고 뜨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더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네. 이 시장이 안 좋은데 내가 수익을 챙기리다라고 생각하고 월요일날 네. 빵 하고 뛰어 올라오면 팔아버리세요. 예.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걸어놔야 될까요? 걸지 말고 아침에 이게 시가에 그냥 시가요. 시가에 아마 떠서 나올 아.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래요? 예, 그러면 딱 예, 팔아버리세요. 무슨 근데 월요일날 마이너스 출발한다 좀 홀딩.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 날은 우리나라 휴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화요일. 우리가 월요일 날 시장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 보고 미국 시장에 더 밀린다 그러면 아침에 마이너스에도 출발할 수 있거든요. 이 종목도. 그러면 그냥 홀딩하고 있다가 장중에 플러스 쪽에 팔아버리세요. 아, 그래요? 이 종목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가 바로 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대략 잡았을 때는 2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예. 알겠죠? 멘토님, 네. 저기 투자 전략이랑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근데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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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느 종목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 네, 티플렉스요. 아, 티플렉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4,600원에 20%요.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적 좋은데 네. 주가는 어때요? 아, 빠지네요. 아, 그래요? 힘드시죠? 네. 네. 시장 자체가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시장이 네. 되게 중요해요. 시장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네.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을 먼저 중심으로 네.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코스닥 종목은 분위기를 네. 많이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네.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네. 좋다 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졌고 올라갔다 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많이 움직여요. 아, 근데 이게 테마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아직. 어떤 테마에 들어가는지, 네. 뭐, 테마가 다른 종목을 움직이는데, 네네. 이건 안 움직여요. 예. 어떤 테마에 이게 속하나요? 뭐 테마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네. 이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세력에서 움직여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가총액을 보면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아니, 방송에서 봤어요. 아, 방송에서 이거 사라 그랬어요? 아, 아니, 사라 그러진 않고, 네, 이제. 추천을 해줬나 보다. 아이고, 네네. 이런 아이고. 종목은 이게 딱 보면 네. 주기적으로 딱 봐봐. 이걸 보면 약간의 뭔가가 보이지 않아요? 이 밑에 보면 뭐가 보여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가를 네. 여기 네. 봐요. 어느 시기가 되면 거래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오죠. 땅 네. 이렇게 들어오죠. 네네네. 신기하잖아요. 간격이 이렇게 딱딱 뭐 일정하게 맞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딱 주가를 끌어올리죠. 이렇게. 아, 네, 네. 예,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뭐 테마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실적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이들이 네.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이 한번 퉁퉁 쳐가지고 주가를 한 번씩 끌어올리는 이런 종목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유통 물량도 많이 있지도 않고 거래량이 많이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얘는 테마보다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만큼 뉴스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냐 이런 게 네. 중요해요. 근데 여기 아, 매집이 이렇게 돼 있죠. 이 거래가 안 들어오죠. 네. 그럼 여기 네. 중요한 건 거래가 한번 푹 들어오면 여기 엊그제도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여기 5,000원까지 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 5,000원을 네. 딱 팔면 되고 다음에는 이런 네. 종목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니까 네. 산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4,000원이니까 산 네. 거잖아요. 이게 40만 원이라면 살 수 있을 게 못 샀을 거야. 안 샀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 금액이 작아도 웬만하면 좀 한 줄을 사더라도 네. 좀 비싼 주식을 사는 네. 게 나아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또 아. 신용이 많어. 신용이 많다는 거는 이 빚을 얻어서 네. 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올라가면 아. 이 물량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면 네. 물량이 원래 빚진다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네네. 그 신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네. 다음에는 네. 방송에서 추천해 주더라도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못 해요, 네. 여러분들이. 저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네. 기준을 내 기준으로 잡지 여러분 기준으로 잡지 않거든요. 시청자님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아무리 네. 좋은 종목을 주더라도 못 해요. 왜 그러면 빨리 움직이고 네. 이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네. 싼 주식 사지 말고 가격이 좀 네.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네. 들어본 주식들 그걸 사는 게 훨씬 네네. 더 좋아요. 알겠죠? 아, 그래서 방송을 네. 보더라도 추천을 받더라도 내가 아는데 그다음에 싸다라고 네. 하는 주식을 사는 게 낫고 내가 들어보지 네. 못했는데 이거 빨리 네네. 움직여요. 막 급등 줍니다.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네. 5,000원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홀딩. 그 5,000원까지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요? 그때 팔아야 돼. 아, 네. 알겠죠? 저 이거 전화 네. 한 번 했는데 전화 네. 통화가 안 돼서 네. 네. 오늘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전화를 아, 빨리 네. 받을 수 있고 아마 시간을 더 네. 늘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건 여유가 안 아, 되고 네. 그죠? 네, 네, 네.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는 그 알테우젠 궁금해가지고. 알테오젠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44,000원에 20%. 예,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 이슈가 있잖아요. 최근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예, 안 그래서 좋- 예. 이슈가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알 수도 없고, 네. 이게 이거 최근에 사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산 겁니다. 그리고 왜 이걸 사셨어요? 이게 아마 뭐 기술 수출 막 그런 문제로 아마 과거에 굉장히 올랐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원래 주식이라는 네, 거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또 떨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원래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이게 싸다고 막 많이 사거든요. 뭐 더 옛날에 이거 15만 원 갔던 게 지금 3만 원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 생각하고 들어간 이거 건데. 더 빠져요. 예. 이거 월요일에 바로 이렇게 매도하세요. 이거 화요일날 봐도 매도해야 돼요. 이거는 볼 뭐 것도 딱히 없고. 뭐 이유가 얘는 더 밀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은 살아남는 건 뭐냐면 실적이 좋은 거를 가져야 반등이 세게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이 회사는 돈이 잘 벌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회사는 적자 추성이에요. 적자가 많아요. 이 제약바이오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더 빠지는 거예요. 원래 제약바이오 자체는 돈 버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대감 때문에 산 건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더 빠져버리는 거기다 악재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더 밀렸는데 앞으로 더 밀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월요일날 바로 예. 매도하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예. 그냥 감사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그냥 바로 매도하세요. 이거 밑으로 한참 밀릴 것 같아요. 꺾였어요. 예, 예. 얘는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요. 거래가 예. 눌리면서 빠지잖아요. 이게 시세라는 거는 5일선이 꺾이면서 거래 있잖아요. 이게 누군가 판 거잖아요. 빠질 때는 이 주식의 시세가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 시세는 마이너스 20% 30%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거래가 무섭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래가 나오면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누군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거래가 실려서 빠지냐, 실려서 빠지지 않느냐. 근데 마지막에 지금 최근에 거래가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빠진다는 얘기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당분간 더 밀려 있을 수 있으니까 화요일날 손절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SG생명공학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3,780원에 비중 10%요. 이게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마스크하고 팩, 건강 그런 거 생명공학 쪽으로 한 1년 전에 산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움직이는데요? 예, 근데 이거 유증을 한다는데 받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유증 50%까지. 오면 유증이 오잖아요. 그럼 권리락이 있어요. 매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 내지 말고 유증 받은 거를 팔 수 있어요. 그것도 끝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왜 가만히 있어요? 잘 모르셨구나. 네, 이런 거는 처음이라 유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셨구나. 그냥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팔면 돼요, 이거. 유증이요? 네, 하지 마요, 이거. 이 종목은 네. 시세가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네. 살아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단기 테크니컬한 방법으로만 대응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낸다는 자리거든요, 지금. 잠깐만, 잠깐 금요일 시간에 좀 볼게요. 이런 종목들은 시간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에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시간에 살짝 눌러놨네요. 여기 한 번 더 슈팅 나오면 매도해버리세요. 3,500원, 4,000원 사이. 이거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3,500원에서 4,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네. 거래가 들어왔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종목은 3,500원, 4,000원 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 많이 했죠. 50%까지 갔었는데.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살 때 다음에도 우리가 눈이 얘기하지만 다른 건 보지 말고 시가총액 딱 머릿속에 넣어요. 시가총액 해봐요. 예.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이 뭔지 아시죠? 잘 네, 모르시죠? 알아요. 그럼 여기 알아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000억이잖아요. 진짜 737억이야. 되게 적잖아요. 예. 시가총액이 작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거의.
그다음에 회사에 적자 나는 거 아시죠? 이게 돈도 못 벌어 이 회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사라고 해서 샀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네. 만약 주변 사람들이 이런 정보는 사라 그래. 자기 개인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소문 내가지고 막 사야 올라가죠 주가가. 그래서 소문을 많이 내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조그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3,500원에 4,500원 다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팔 수 수고하십시오. 있어요. 그 잘 타이밍 꼭 잡으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느 종목에 구매 전화 주셨어요? 항공우주고요. 예, 항공우주 사셨어요? 항공우주.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53,000원에 15%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되게 저 공부를 해야 방산주로 되는데. 괜찮다고 그래가지고서. 괜찮은 건 그 전에 그래? 괜찮았고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제도-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과 이 성장성은 먼저 반영돼 6개월치를 반영이 해요. 이거 먼저 반영. 예. 이게 좋아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좋아요라고 하면 개인들 피해봐요. 아. 개인들한테 물량 넘겨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좋다고 2만 원대 좋다고 얘기하면 되지. 꼭 좋다고 했을 때 가격은 5만 원, 6만 원대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네네. 좋대. 그럼 그 밑에서 좋다고 얘기해주면 되지. 왜 위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저는 그게 좀.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피크아웃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예. 모든 좋은 거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요, 이거는. 그래서 좀 더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때 사고, 그 다음에 니포트는 좋다고 얘기하고, 나와갖고 좋다고 얘기하고, 왜 그러면 2만 원대 좋다고 얘기 않고, 왜 6만 원대 좋다고 얘기하냐고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힘드신 거예요. 아, 그러면 다음 주에 그냥 얼른 매도를 시키는 게 낫겠네요. 예,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반등.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 많이 밀렸잖아요. 네네. 이게 주도주의 성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 상반기에 이 종목들이 주도주였었어요. 계속 탔잖아요. 근데 꺾이잖아요. 이게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밀리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 여기서 종목을 매도하고 이 종목은 당분간 안 보는 게 나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밀리면 지지라인 밀리면 더 빠져요. 그러면 여기 고점에서 이런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냐면 30-40% 빠져요. 그러면 4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다음에 살 때 이렇게 뭐 좋아요라고 하면 내가 샀을 때 가격이 봐봐요. 높은지 안 붙는지 보라고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몇 번이 제일 좋아요? 한번 지켜봐봐요.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높은 가격이에요? 안 높은 가격이에요? 높은 가격이죠. 그럼 왜 사요? 한 3만 원대 샀어야 되네요. 그쵸. 왜 여기서 사요? 살 이유가 없지. 왜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아니, 카인가 거기 비행기도 수출을 하네. 어째 전투기 수출한다고 그러지. 여기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 다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아, 그게 네. 현대로템도 그렇고 보니까 다 올라갔잖아요. 그게. 방산주가 올란다고 그래가지고서 했더니 이게 다 올라간 사람이 끝자리에서 좋다고 얘기하니까 개인들이 사서 물리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이게 수급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매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정말 네네. 어려운 거죠. 이게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이 수급표를 보면 그러면은 멘토님 네. 이거 다음 주에 가서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정리하는 게 좀 나아요. 그래서 좀 현금 이 종목은 별로. 방산주저는 또 이제 사이클이거든요. 조정이 끝나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보다 네네. 좀 나중에 보는 게 나아요. 아, 그리고 다음에 네, 이런 거 살 네, 때는 꼭 위치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볼 때 가격이 높은지 안 높은지 봐봐요. 높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그렇죠. 5만 원 높잖아요. 예, 지금 예. 여기 얼마로부터 시작했냐면 올해 1월 달부터 27,000원부터 올라간 거잖아요. 쫙. 그죠? 그럼 내가 샀을 때 네, 높냐 안 맞습니다. 높냐 이거만 보면 돼요. 근데 시장이 좋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돼. 왜?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다 예. 그러면 이런 거 먼저 빠져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50% 그럼 빠지니까 다음부터는 그걸 착안해서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이게 토요일 날 상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이제 화요일 날 밤 9시에 그 개인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중요할 때고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걱정하고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제가 화요일 날 밤 9시에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퇴근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한가할 때 우리가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고 좀 편하게 상담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매주 화요일 날 9시에 개인 채널에서 상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상담, 수요일 날은 밤 9시에는 공부방. 이거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곁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에서 뵀으면 좋겠고, 힘들 때는 같이 의지하면서 소통하면서 이겨내면 다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힘드신 분들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밤 9시를 꼭 비워놓고 저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뿅이 아니라 약간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스를 잘 기억하면 돼요. 2200 밑에 매수, 2300 위에 매도, 이렇게 단기 공간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멘트를 드립니다. 자,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우리바이오고요. 우리바이오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4,061원에 35%. 이제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네, 다른 곳에서 단타 한번 사라고 해서 샀는데, 네. 이거 되게 물을 많이 탄 거거든요. 이런 걸 왜 이렇게 단타 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단타는 칠 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거 단타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아니, 잘 몰라요, 저는. 그래요. 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네네. 쉬운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아시는 제가 존경하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고 빗대서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였냐면 옛날에는 감나무 밑에서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졌대요. 옛날에는 네네. 그런 그 시기적인 게 있었다면 요즘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 기다리면 이 감나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벽돌이 떨어진대요. 그만큼의 우리한테 우연의 기회도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제가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옛날 같이는 그냥 감이 뚝뚝,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TV 출연한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옛날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좀 돈 벌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단타를 칠 때는 단타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무조건 정배열이고 시장의 중심인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단타예요. 근데 이거는 이 종목을 가지고 실어서 단타를 친다는 거는 제 보는 눈에서는 맞지 않는 단타예요. 틀린 단타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진짜 단타를 치려면 서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죽어 있는 종목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조그만 거예요. 소액 금액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샀어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초등학생이랑 놀 때는 우리가 초등학생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건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초등학생에 맞는 금액과 포지션을 가져가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업황이 어쩌고 뭐 실적이 좋아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조그마기 때문에 업황 실적 잘 안 따져요. 그러니까 분위기, 뉴스,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뭐 가장 큰 뭐 재료가 나왔거나 이럴 때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세타가 움직이면 셀세나 움직이기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사면 안 돼요. 이게 4,500원, 4,500원 넘어가고 이 배열 자체가 이 힘을 놓는 정배열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4,500원 오면 매도하세요. 4,500원이요? 네네. 그리고 다음에는 네, 이런 거 가지고 네. 단타를 좀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
다시 한번 우리 시험에 얘기하지만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 네.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틀리면 왜 올라가지 왜 떨어지는지 궁금해가지고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 근데 내가 알면 네, 조금 더 네.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단타가 종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좀 알겠습니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500원 되면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들어주셨어요? 레드캡 투어고요. 아, 넷캡 투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22,000원에 네. 2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여행주인데 이제 적자 안 나고 배당 나와서 네. 이제 계속 샀다가 한 번 더 사서 22,000원 했는데 네. 예전에 몇 주 전에 22,500원 정도 찍었을 때 10%를 팔았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져가지고 네. 그냥 연락 드려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없죠. 이제 거래가 없어요. 네. 하루에 2,000주 거래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거래가 있는 거는 좋은 주식일까요? 좋지 않은 주식일까요? 그래도 유동성이 커서 변동성, 유동성이 아니라 변동성. 변동성이 커서. 그 변동성이 큰 거는 우리가 팔 수 없는 변동성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네. 맞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네. 변동성과 살 수 없는 변동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이게 골치 아플 네.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없는 것들은.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다는 건 인기가 없는 거. 이게 변동성. 네. 변동성은 있지만 네. 유동성이 없는 거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잘 안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장기 실적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 관련주고 그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배당 성격에 가는 종목이지 이게 뭐 큰 네. 수익을 내고 막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네. 이런 종목보다는 무조건 거래예요. 인기가 있는 것들 사셔야 돼요. 네. 이거는 네. 사람들 레드캡 투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하나 투어 얘기하면 다 알죠. 모두 투어, 네. 하나 투어 얘기하면 다 알죠. 네. 그런 종목이 맞아요. 메인이에요. 그죠? 뭐 가전제품도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살라고 이제 다른 정자 막 그 사질 않잖아요. 메이커잖아요. 네. 유동성이 있는 네.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네. 유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은 셀 수도 있어요. 호가가 막 네. 뉴스에 나서 확 올라올 수 있지만 이 변동성이 지루한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은 안 나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사실 때는 이 변동성을 네. 좀 있는 거, 그다음 배당의 성격은 배당을 잘 주는 것도 있어요. 유동성도 많으면서 주가를 빨리 팔 수 있는 배당 성격이 가진 주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쪽으로 좀 네. 타겟을 잡는 게 나아요. 다음부터는 꼭 거래량 없는 거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현대 미포조선이요. 현대 미포조선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78,000원에 네. 35%요. 왜 안 파세요, 근데? 제가 좀 팔았거든요. 10만 원을 간 넘을 때 좀 팔았는데 네. 좀 나머지 물량은 지금 팔기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고 네. 제 평단까지는 박스권 매매도 당분간 안 올 것 같아서 네.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네. 멘토님께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언제 팔아야 될지. 저는 팔으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 수익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되게 공평한 것 같아요. 주가라는 거는 이게 고점과 저점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네. 거는 이 계좌 관리라고 하거든요. 계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 잘해도 또 기본적 분석을 잘하고 뭐 심리적인 걸 잘 보고 뭐 시장을 잘 본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내 계좌예요. 내 계좌를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우리 주식을 잘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내 네. 계좌가 빨간불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남들 떨어질 때 이 종목은 계속 주도주 성격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보면 어떨까요? 이 카카오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작년에 재작년에 주도주였었죠.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카카오 한번 보세요. 이거 떨어지면 어때요? 아휴.
IPO 나오잖아요. 그럼 현대 미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종목도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 제가 네.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똑같아요. 웬만하면 저는 주식 팔지 마라 그래요. 근데 고점에 있는 거는 피크아웃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저항 때도 매물대예요. 그다음에 일봉에 쌍봉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봉에 쌍봉이라고 그러고 월봉 보더라도 여기 매물대 여기가 되게 중요한 매물대거든요. 하프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정치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익을 좀 챙겨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못 넘어가면 또 밀리거든요. 근데 주손주 섹터가 그중에 현대 미포가 지금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챙겨 나오는 거 어떨까. 만약 미련이 있다 그러면 반 정도 더 줄이고 현금화 갖고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 파실 거잖아, 근데. 아니요, 팔 거예요. 아,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잘 팔라고 얘기 안 해요. 제가 방송을 저 많이 보셨죠? 네. 저는 웬만하면 주식 팔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수익 난 것들은 피크아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세의 여유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반 정도 팔고 반은 한 15% 정도만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그럼 좀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 여기 11만 5천 원 못 넘어가면 얘 밀려요. 근데 이 받쳐주는 힘이 되게 강해요. 얘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주식을 앞으로 오래 할 거라면 그런 비중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계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수익 난 걸 챙겨놓고 현금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금 없죠? 있어요. 잘하시네. 아니에요. 잘하시는 거네, 지금. 현금 있는 분 거의 아니에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좀 더 갖고 있다가, 정말 좋은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인트 잡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전화네요.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저는 한전산업. 한전산업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12,180원에 비중은 10%요. 아, 이거는 원전 때문에 사신 거죠? 옛날에 한참 이슈가 있을 때. 네. 근데 좀 어때요? 좀 쉬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계좌로 네. 언제쯤 그냥 또 사볼까 하는데 언제쯤 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요. 왜 이거 사요? 먼저 물린 게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면 이 종목에 이렇게 막 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사람의 심리거든요. 당장 이것만 맞아요.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요. 지금 이 순간에 내 계좌만 보고 있어서 내 종목만 보거든요. 근데 내가 현금 있다면 이 종목보다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이걸 사야 되는 건가요? 왜 그러면 이것만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내가 나한테 손해를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거든. 그때 1시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른 것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거 얘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원전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분위기에서 많이 타요. 그래서 원전 쪽은 제가 볼 때는 11월 넘어가면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럽의 러시아의 천연가스 때문에 유럽과 밸브가 잠그고 막 이러면 또 이 원전이 또 부각돼 갖고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겨울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물 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대형주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사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계좌로 사지 말고 이거보다는 대형주가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박앤세일 하는 종목이 개인적으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이. 저는 그동안에 기회라고 얘기한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번엔 기회라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캐시가로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거보다는 우리가 강한 이 대형주 위쪽으로 포지션을 잡는다면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금 있다 그럼 이거 사지 말고 좀 모아놨다가 좋을 때 내가 돈이 많으면 강남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강남 사잖아요. 그렇죠? 강남 앞에서 살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이 많이 빠졌으면 가장 좋은 거를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삼성전자도 현재 물려있는데 삼성전자를 살까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방법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게 나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서 다음 내용들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제가 개인 채널에서 방송하니까요. 그때 못다한 얘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는 조금 시장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도 9월 달은 10월 달은 9월 달보다 나으니까요. 잘 이겨내서 수익을 많이 챙기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